삼성 라이온즈가 2024 KBO 리그 플레이오프 3차전 선발 투수로 우한 황동재 23를 선택했습니다. 이는 많은 팬들과 전문가들에게 다소 의외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의 에이스급 투수인 좌완 이승현을 대신해 황동재를 선발로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삼성 박진만 감독은 14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플레이오프 2차전이 우천으로 취소된 가운데 3차전 선발 투수로 황동재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현도 3차전 선발 후보 중 하나였지만 결국 불펜 투수로 기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주요 이유는 선발 투수가 내려간 후 LG의 좌타자를 상대할 왼손 불펜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경험이나 올 시즌 보여준 경기력을 고려하면 이승현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팀의 전략적 필요성 때문에 황동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만 감독은 이에 대해 3차전 선발은 이승현과 황동재를 고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황동재로 결정했습니다. 이승현은 중간 투수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합니다. 선발 투수가 내려간 후 좌타 라인을 상대하려면 이승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이승현은 불펜에서 좋은 활약을 해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결정은 삼성의 현재 투수진 구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삼성은 불펜의 1이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왼손 투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경험이 풍부한 좌완 백정현이 불펜에서 활약해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불행히도 백정현은 플레이오프 직전 치러진 자체 청백전에서 손가락 미세 골절 부상을 당했습니다. 백정현의 부상으로 인해 삼성 투수진 중 좌완은 이승현, 이승민, 이상민, 최채흥 등 4명뿐입니다. 이 중에서 이승현이 가장 강력한 카드입니다. 따라서 팀의 전략적 관점에서 볼 때 이승현을 선발이 아닌 중간 개투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승현은 대구 상원고 출신으로 2021년 1차 지명으로 삼성에 입단한 유망주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불펜에서 활약했지만 올 시즌을 앞두고 선발 투수로 전환했습니다. 선발로 뛴 첫 시즌에 이승현은 17경기에 출전해 87과 3분의 1이닝 동안 6승 4패, 평균 자책점 4.23의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비록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완주하지는 못했지만 이승현은 선발 투수로의 변신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의 선택은 선발 투수 이승현이 아닌 불펜 투수 이승현이었습니다. 대신 플레이오프 3차전 선발 투수로 나서는 황동재는 경북고 출신으로 2020년 1차 지명으로 라이온즈 유니폼을 입은 젊은 투수입니다. 황동재는 올 시즌 후반 들어 눈에 띄게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15경기, 선발 6경기에 등판해 42이닝을 소화했고 1승 2패 평균 자책점 4.07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특히 황동재는 올 시즌 LG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7월 30일 LG전에서 1이닝 동안 안타와 볼넷을 단 한 개도 내주지 않고 탈삼진 한 개를 곁들여 무실점 피칭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이번 선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의 플레이오프 투수 운용 계획을 보면 15일 열릴 예정인 플레이오프 2차전 선발 투수로는 원태인을 내세웁니다. 3차전은 앞서 언급한 대로 황동재가 등판하고 4차전에는 외국인 투수 데니 레에스가 나설 예정입니다. 레에스는 13일 열린 1차전에 선발 등판해 6과 3분의 2이닝 동안 101개의 공을 던졌고 4피안타 1피홈런 2사사구 1탈삼진 3실점 1자책점을 기록하며 삼성의 10에서 4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박진만 감독은 레에스는 101구를 던졌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서 4차전에 선발 투수로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투수 운용 계획은 시리즈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1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삼성은 이제 2승만 더하면 한국 시리즈 진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경기마다 최적의 투수 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이번 플레이오프는 베테랑 선수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KT의 우규민 39과 삼성의 강민호 39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규민은 2003년 LG에서 데뷔한 이후 삼성을 거쳐 현재 KT에서 활약 중인 베테랑 투수입니다. 그의 통산 기록은 804경기 출장, 1426 3분의 2이닝 투구, 86승 87패 91세이브 110홀드, 평균 자책점 3.90으로 매우 뛰어납니다.
올 시즌에도 45경기에 등판해 43과 3분의 1 이닝을 던지며 4승 1패 1세이브 4홀드 평균 자책점 2.49의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우규민에게는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리즈 출전입니다. 그는 LG, 삼성, KT를 거치며 여러 차례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한국 시리즈 무대를 밟지 못했습니다. 올해 KT가 와일드카드 결정전과 준플레이오프를 거쳐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왔지만 결국 LG에 패하면서 우규민의 한국 시리즈 꿈은 또다시 다음 시즌으로 미뤄졌습니다. 강민호의 경우도 비슷합니다. 2004년 롯데에서 데뷔한 강민호는 KBO 리그 역사에 길이 남을 레전드 포수입니다. 그의 통산 기록은 2369경기 출전, 2111안타, 타율 .277, 338홈런, 1242 타점으로 대단합니다. 올해도 136경기에 출전해 타율 .303에 19홈런 77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플레이오프 직행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1985년생인 강민호는 나이를 무색해하는 활약으로 5년생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박진만 삼성 감독은 무엇보다 포수로서 지금까지 현역으로 뛰고 있다는 것이 진짜 대단한 점이라며 강민호는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 가면 갈수록 야구에 더 눈을 떠서 그런지 더 노련해졌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강민호에게도 아직 이루지 못한 꿈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시리즈 우승입니다. 롯데 시절 여러 차례 가을 야구에 나섰지만 번번이 플레이오프에서 좌절했고 삼성으로 이적한 후에도 2021년과 올해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아직 한국 시리즈 무대는 밟지 못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삼성은 1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이제 2승만 더하면 강민호의 꿈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지난해 플레이오프에서 NC가 먼저 2승을 따내고도 KT의 3연패를 당해 한국 시리즈 진출이 좌절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번 플레이오프는 단순히 팀 간의 대결을 넘어서 선수 개개인의 꿈과 열정이 걸린 무대입니다. 특히 우규민과 강민호 같은 베테랑 선수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들의 오랜 꿈이 이번에는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삼성의 투수 운용 전략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플레이오프는 팀 전력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경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날씨 조건, 홈 구장의 이점, 선수들의 컨디션 등이 모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천으로 인한 경기 일정 변경은 팀의 투수 운용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각 팀의 감독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플레이오프의 압박감과 긴장감은 선수들의 심리적인 면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젊은 선수들에게는 이러한 큰 무대의 경험이 부족할 수 있어 베테랑 선수들의 리더십과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의 경우 강민호와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어주고 플레이오프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동시에 황동재와 같은 젊은 투수들이 큰 무대에서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팀 전체가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결국 이번 플레이오프는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의 경쟁을 넘어서 팀워크와 정신력, 그리고 각 선수들의 꿈과 열정이 어우러진 종합적인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삼성과 LG 양팀 모두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의 승리는 양팀에게 더욱 큰 의미를 지닐 것입니다. 삼성의 경우 마지막 한국 시리즈 우승이 2014년이었습니다. 그 이후 팀의 성적이 하락세를 보이다가 최근 몇 년간 재건에 성공하며 다시 강팀의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에서의 승리는 삼성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LG는 더욱 긴 우승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1994년 이후 단 한 번도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시리즈에서의 승리에 대한 열망이 매우 클 것입니다. LG 팬들에게도 이번 플레이오프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우승의 기회로 여겨질 것입니다. 두 팀의 역사와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플레이오프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서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에게 이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또한 이번 플레이오프는 KBO 리그 전체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몇 년간 야구 팬들이 경기장을 찾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이번 시리즈는 팬들과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가을 야구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의 열기와 함성은 선수들에게 더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이는 곧 더욱 흥미진진한 경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이번 플레이오프는 한국 야구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황동재와 같은 젊은 선수들의 활약은 KBO 리그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강민호나 우규민과 같은 베테랑 선수들의 존재감은 한국 야구의 깊이와 전통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될 것입니다. 플레이오프가 진행됨에 따라 각 팀의 전략과 선수들의 활약, 그리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보는 것도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특히 삼성의 투수 운용 전략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LG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시리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플레이오프는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승패를 떠나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모습,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지 등은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 KBO 리그 플레이오프는 단순한 야구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선수들의 꿈과 열정, 팀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한국 야구의 현재와 미래가 모두 집약된 무대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기들이 어떤 드라마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되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할지 야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가 한국 야구의 역사에 또 하나의 빛나는 페이지를 써내려가기를 기대해봅니다.